오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종이의 TV를 잠깐 보고 굉장히 우려할 만점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지를 중국인들 손에 넘겼는가? 첫 번째 의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식 선거 민영화가 한국에도 도입되는 것이 아닌가, 공식화되는 거죠. 이 마크 저커버그와 그리고 CTCL, 그리고 이 투표지의 체인 오브 커스터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저께 미국에서 발생한 우스꽝스러운 폴리티컬 커렉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른다요! 야빨리 쏟았다! 갑자기 일본 만화 영화의 한 장면이 나와서 방송 사고가 아닌가 오해하실 분이 있는데 방송 사고는 아니고 이 만화 영화는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조셉 조스타의 한 대사입니다. 니게룽다요 하면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갈 때 이제 니게로 하면 도망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평소에 이 만화 영화에는 주인공이 적이 강하다 싶으면 질 것 같으면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야크 니게로 니게룽다요 이러면서 도망을 가는데 그 니게로라는 단어가 흑인들기에는 흑인을 비하하는 N월드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이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미국 애들이 야 하야크 니게로 빨리 도망가자 이러면서 그런 농담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흑인들의 감정을 거슬린다고 아예 조셉 조스타를 공식적으로 이 일본어 버전은 방송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영문 더빙판만 이제 앞으로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지금 미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PC주의, 폴리티컬 커렉니스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그 극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거의 이 전체주의적인 마녀 사냥과 검열의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론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박영선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 활동으로 서울 시민의 마음을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습니다. 박영선은 사전투표에서 이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선거법 시비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잠깐 접어두고, 박영선이 TV에 나왔는데 어떤 한 참관인이 자기가 이 우편 사전투표지를 봤는데 박영선이 55대 44로 이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선은 그 이야기 때문인지 혹은 다른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이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민심이 워낙 이반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이가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이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나쁜 짓을 저지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짓을 저지르는 곳이 바로 사전투표, 그 중에서도 관내 사전투표가 이 집중적인 타겟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이제 사전투표에 마사지를 하게 된다면 마사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영선을 이기게 만드는 것, 서울시장으로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민심 자체가 워낙 이반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설문조사로는 한 10% 차이로 오세훈이 앞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한 30% 이상 벌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 자신 있게 10% 차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사전투표에서 만약에 크게 무슨 마사지를 해서 당일 선거를 이제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 경우 박영선이 이기게 되겠죠. 두 번째 목표는 이겁니다. 바로 4.15 총선 때문입니다. 여러분, 4.15 총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뭐였습니까? 처음에 이 부정선거 이슈의 트리거가 된 것은 바로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에서 여당과 야당의 득표 차이입니다. 사전 투표에서 여당이 서울하고 경기도 일대에서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한 12, 3% 정도 높게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이들이 무언가 사전에 마사지를 했다, 바로 그 트리거가 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전과 당일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전에서 이 당일에 놀러 가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미리 투표를 하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의 히스토리컬하게는 한 2 내지 3% 정도 차이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4.15 총선 때는 그것이 무려 12% 벌어졌고 아주 일관적으로 고르게 올랐습니다. 바로 그것이 트리거가 됐는데, 자, 지금 현재 많은 투표 관련된 4.15 총선 관련된 소송이 펜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당일 대비 사전에서 여당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런 통계적인 데이터를 저들은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어떤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박영선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사전에서 뭔가 마사지를 했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종이 TV에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종이 TV가 이렇게 추적했습니다. 종이 TV 여러분 보시죠. 젊은 친구인데 이렇게 막 열심히 발로 뛰면서 저렇게 이제 마치 베리타스 프로젝트처럼 실제 이제 현장을 촬영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는 거기에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다음 선거부터는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일단 관내 사전 투표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관내는 잠깐 제쳐두고 관내 사전 투표. 자, 지난번 박주현 변호사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추적해서 이 우체국 레코더가 너무 황당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곧 미국의 우편 투표입니다. 그래서 종이의 TV가 관내 사전 투표가 이 박스 안에 담겨지면 그것을 가는 것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차에 문제가 생겨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를 일단 들고 내렸는데 이렇게 접근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선관위 직원이 누구냐? 한 4명 직원 중에 선관위 직원은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투표지를 옮기는데 이 미니를 담은 그 굉장히 중요한 박스로 옮기는데 단 한 명의 선관위 직원이 동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관위 직원은 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의 인테그리티를 보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경찰이든 어떤 다른 공권력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체인 오브 커스터디는 사실 이 한국말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 투표지가 보관된 상태에서 안전하고 무결하게 이렇게 이동되거나 개봉되고 그 전 과정에 인테그리티, 무결성을 보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chain of custody, custody는 보통 구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편 투표함을 완벽하게 이렇게 보관하고 이 무결하게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CTV든 혹은 공권력,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경찰이든 선관위 직원이든 그들이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투표 관리관이라고 하면서 이 자들은 3개월 동안 임시로 채용된 직원들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 투표 관리관이 지난 4.15 총선 때 조선족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도 있고 조선족 이름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서 중국이 여기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했는데 이 인력을 관리하는 회사가 조선족이 관리하는 회사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여기에 대해서 일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름 자체가 중국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인이 개입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의심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선관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바로 그런 투표 관리관들은 그냥 실무를 수행하고 월급을 받는 임시직들에 불과합니다. 이 자들의 정체는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정당에서 보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자들이 조선족일 수가 있습니다. 조선족이나 중국인들, 조선족이 그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중국 국적자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국적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아마 저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영주권자가 이 투표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투표 관리관이 이 이송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투표함의 이송을 맡고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관내 사전 투표함은 최소한 그 보관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종이 TV가 깜짝 놀라서 선관위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붙지 않고 3개월 계약직들이 저걸 감시 관리한다. 그리고 저 투표 관리관들은 조선족 중국 국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인 거죠. 국적 자체가 외국인인 거죠. 이들이 차량 이동 중에 중간에 내린 과정도 굉장히 석연치가 않습니다. 차를 갑자기 세우고 우편 투표함을 들고 내렸습니다. 그때 종이의 TV가 이제 계속 따라가는 것을 저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추정하는데 종이의 TV가 자신의 차량을 추적하는 것을 알고 일단 세운 다음에 차에 불이 났다. 차에 불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는 세우고 이렇게 투표함을 들고 내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공무수행이라고 적힌 스타렉스 차량이 와서 저들을 싣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종이의 TV는 그 차량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들고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들은 종이의 TV를 따돌린 것입니다. 종이의 TV를 따돌리기 위해서 섰다라고 보는 게 훨씬 타당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이 체인 오브 커스티디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일단 관내 사전투표나 이쪽 관련된 문제는 제가 잠깐 접어두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편투표입니다. 우편투표가 뭐 우체국이든 그리고 발럿 드랍박스 일종의 프라이빗하게 설치된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미국에서 엄청난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 선거의 진실찾기의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필립 클라인. 캔사스 주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이었는데 아미스타드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지금 현재도 여전히 이 선거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크 저커버그를 상대로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방송에서 수십 번 반복했던 이야기입니다. 저커버그가 한 4억 불 그리고 기타 뭐 포드 파운데이션이든 이 열린 재단 뭐 조지 소로스가 배우였죠. 열린 사회 재단 이런 곳에서 거금을 투자하고 또 실리콘밸리의 각종 기업들도 IT 기업들도 투자를 해서 거금을 2020년 선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금이 명목상 코비드 속에서 이제 안전하게 선거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대단히 전략적으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거금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된 것은 경합주입니다. 경합주. 즉,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다투고 있는 경합주에 특히 이 대도시 지역,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대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포가 됩니다. 그리고 시골 지역에서는 뭐 거의 살포되지 않고 조금만 이제 배정되게 됩니다. 지난 선거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펜실베니아의 이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그리고 조지아주 아틀란타 사바나 그리고 위스콘신 밀워키 매디슨 이 아리조나 피닉시티가 있는 마리코파 카운티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네바다 이 라스베가스리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들어갔는데 이 밸럿 드랍박스 그 도시에 한 몇백 메다 간격으로 한 500m 간격으로 밸럿 드랍박스를 촘촘하게 설치를 해서 우편투표를 많이 접수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편투표함을 수거를 해서 컨솔리데이티드 이 개표소를 만듭니다. 체육관 같은 데 다 모아가지고 개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아이 공화당 참관인들을 뭐 밀어낸 사건들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지난 선거에서 가장 문제가 될 것은 우편투표입니다. 우편투표에 이 우편투표가 밸럿 드랍박스에 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개표소로 딜리버리가 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필립 클라인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편투표의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무너진 거죠. 밸럿 드랍박스를 누가 수거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뭐 관리하는 회사는 그냥 일종의 사업체입니다. 용역업체에 그것을 위탁하고 그 용역업체는 어떠한 뭐 공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민주당이 장악한 도시의 선관위가 A라는 업체를 지정을 하면 걔네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막 수거를 해옵니다. 그리고 더 수거해오는지 적게 수거해오는지 뭐 그것을 뭐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이 공권력의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완벽하게 무너진 사건입니다. 필립 클라인의 다음 트윗이 사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우편투표의 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The biggest problem in 2020 election was that the shadow government, 어떤 은밀한 비밀 정보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 이 자들이, 자, 공식적인 미국의 정보가 있습니다. 미국 정보가 있고 미국 공권력이 있는데 이런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조직들이 이 선거를 러닝을 했다. Private Organization, 바로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 CTCL 같은 단체입니다. 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는 선거의 단체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로 치면 민노총 같은 데입니다. 정체불명의 좌파 단체들이 이 선거 사무를 떠맡은 겁니다. 자신들은 선거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나 그 성격은 철저하게 이 진보적인 좌파적인데 기여를 했던 그런 조직들입니다. 그런 조직들이 그냥 민주당이 장악한 지역에 투개표 사무를 아예 맡아버린 겁니다. 이 개표 업무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이 자신들이 이제 개표를 한 거죠. 그러니 만약 공화당 참관인들이 거기 제대로 접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우편 투표에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만약에 훼손이 됐다. 그러면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election privatization, 사휴화라는 번역보다는 민영화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습니다. 어떤 업체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공권력이 개입을 하지 않고 어떤 업체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 지역 주민이 모여서 선거 개표 업무를 한다. 과거에 이런 전통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선관위가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게 선거 관련된 이 개표 업무를 일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만약에 좌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혹은 친공화당적이다, 이러면은 당연히 편파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체의 체인 오브 커스터디, 우편 투표의 이동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완벽하게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필립 클라인이 이번에 저커버그를 상대로 소송전을 진행하면서 계속 파고든 이유가 바로 이 저커버그의 거금이 바로 경합지 그리고 민주당이 장악한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포되어 있고, 이 자금이 private organization, 어떤 민간 단체로 들어가게 되고 그 민간 단체가 선거 사무를 아예 다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이 당파성이나 다른 부정의 요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튜브 검열이 하도 심했어요. 자, 다음 이것이 이제 밸럿 드랍박스입니다. 여기에 넣는데 밸럿 드랍박스를 감시하는 CCTV 설치를 다 반대했습니다. 대부분의 밸럿 드랍박스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드랍을 하는지, 누가 수거를 해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관련 업체는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그 업체가 어떻게 이것을 개런티하는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재미있는 뉴스가 떴습니다. 저커버그가 돈을 많이 이제 투여한 곳이 아틀란타, 필라델피아 이런 곳입니다. 그런 대도시 지역에 개표 업무에 투자를 했는데 그 개표 업무를 맡은 조직이 CTCL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Former Vice President of Chan Zuckerberg Initiative. 챈 저커버그 재단이 와이프랑 이제 자기가 같이 만든 재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존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바로 CTCL에 3억 5천만 불을 기부를 한 것입니다. 저커버그 재단 한 군데서 3억 5천만 불이 갔고, 그리고 다른 데서 또 많은 돈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에 들어가서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Director of Technology, 기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자문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스페셜 어시스턴트, 특별 자문위원 이런 것으로 백악관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바로 이 거금을 CTCL에 공급했던 그 창구가 되었던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그럼 이자의 정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이비드 리컬던 이자입니다. 이자인데 이자가 바로 이제 지금 현재 바이든 백악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과거 행적을 보시겠습니다. 과거 경력인데요. 제일 밑에 보십시오. 제일 밑에 보시면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오바마 정부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Director of White House IT. 백악관 IT 업무에 특별 조언 업무, 특별 보좌 역을 했던 자입니다. 바로 오바마 정부 때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오바마 정부가 이제 2017년 1월에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 어디 갔습니까? 페이스북 갔습니다. 엔지니어링 디렉터로 2017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 페이스북에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어디 갔습니까? 자, 이 마크 저커버그 이니셔티브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왔습니다. 바이스 프레지던트 Infrastructure and Security 이런 명칭을 달고 마크 저커버그 재단에 갔습니다. 여기에서 일을 하고 2021년 1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가면서 바로 똑같이 들어가서 과거 오바마 정권 때 했던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이 일을 맡았습니다. 자, 바꿔 얘기했습니다. 오바마 인물이 바로 페이스북에 와서 이자가 바로 챈 저커버그 재단을 맡으면서 3억 5천만 불을 CTCL에 공급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바이든이 되자마자 백악관으로 갔습니다. 바로 이런 구조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베리타스 제임스 오키프가 올린 컬럼입니다. 제발 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정치에서 물러나라,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이런 컬럼이 올라온 걸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이 정치에 집중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미국 2020년 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건의 주무장관 조슐린 벤슨, 제가 조슐린 벤슨은 방송도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특별히 방송을 할당했습니다. 조슐린 벤슨이 조지 소로스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조슐린 벤슨이 이 하버드 로스쿨을 간 것, 그리고 옥스포드에 유학 갈 때 이 조지 소로스가 후원을 한 것이 아닌가, 뭐 학비 같은 걸 후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슐린 벤슨은 조지 소로스와 대단히 긴밀한 인물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이 소로스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슐린 벤슨입니다. 주무장관이 이 상원이 이 여자에게 이제 나와서 증언을 해라. 왜? 이 조슐린 벤슨 주무장관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이 우편투표 관련된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주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뭐 주정부 뭐 어떠한 절차도 없이 주무장관 마음대로 우편투표에 관한 어떤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원이 나와서 증언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지금 막 버티고 있는데 지금 배째랍니다. 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조지아주 주무장관입니다. 라펜스버그. 조지아주 주의회에서도 지금 이 오디팅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우편 투표지를 제출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무장관이 우편 투표지는 제출할 수 없다. 그 대신에 이미지 파일을 주겠다. 우편 투표지가 이렇게 기계에 들어가서 스캐닝이 되면은 그 이미지 파일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특이하게 우편 투표지에도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지를 만약에 제출을 하면은 우편 투표지를 보면은 시그니처 매칭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지는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전산 파일만, 이미지 파일만 주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황당한 이야기죠. 여기도 배째랍니다. 그리고 아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여기는 뭐 그냥 배째라 이겁니다. 여기도 배째랍니다.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가. 제가 지난 커뮤니티 댓글에도 올렸지만 상원에서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투표랑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라고 이 마리코파 카운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코파 카운티는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테크니컬리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만 하고 문을 잠궈두고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째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이 바로 이 우편투표 밸럿 드랍박스로부터 시작되는 이 우편투표의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것을 완벽하게 감사를 하면은 이 문제점들은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쪽에서 그냥 배째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 역시 지금 우리가 종이의 TV를 봤을 때 우편투표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무너졌습니다. 우편투표가 바로 관내 사전투표지입니다. 관내 사전투표지를 저렇게 국적도 불분명한 선거관리관들 3개월짜리 임시직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공권력도 없습니다. 저 투표함을 들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차나 타고 가다가 종이의 TV가 쫓아가니까 갑자기 이제 차를 세우고 차에 불이 났다. 차에 불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에 불 안 났습니다. 차는 그대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스타렉스가 와서 이 사람들을 싣고 갔습니다.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생했는데 이 우편 투표함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이 뭐 제3의 장소로 갈 수 있고 뭐 공중으로 증발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바꿔치기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뭐 다른 작업, 마사지 작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역시 이 사전투표, 뭐 관내 사전투표는 잠깐 접어두고 관내 사전투표 바로 미국으로 쳤을 때 우편투표입니다. 여기에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일단 무너진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런 허점들이 계속 끌고 간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